앞으로의 우리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해 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사실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동구가 허물어지면서 소위 이제 사회주의가 상당히 큰 개혁 개방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한중 간 또 한러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드 배치 이후에 한 사실상 9년간 모든 게 한 10년간 모든 게 좀 중단된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 발전을 한 거죠.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한중은 어떻게 갈 거냐?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비전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30년의 어떤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네. 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 발전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요. 중국은 G2 국가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공급망을 포함해서 기술 협력 네. 또는 뭐 이 어떤 이 소비재 예.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이런 네, 것까지 네. 해서 아주 모든 방면에서 아주 엄청난 그 교류 협력이 있었고 상호 이익이 됐었죠. 네, 네. 근데 사드 때 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네. 이제 아주 엉망으로 엎어버려 가지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무역 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간 네. 게 수직으로 꺾여가지고 낙하. 네. 꺾여가지고 낙하해가지고 예. 계속 아주 큰 규모의 예. 적자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도 늘 하는 얘기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뭐 어디 나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중국과는 이제는 경쟁과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비슷해진 게 많았고 네. 또 중국이 기술적으로 급부상하고 네. 또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져서 네, 네. 그런 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네. 하는 거고요. 예. 또 반면 또 한편으로는 뭐 기술 협력이랄지 네. 뭐 R&D 협력이랄지 뭐 이따도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또 협력 관계를 속에서 네. 또 함께 성장할 요인들도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경쟁과 협력이 우리의 어떤 혁신의 중요한 에너지가 돼야 된다. 동력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지혜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발전시켜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베이징에 가서 느낀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북경 택시가 이제 엘란트라라는 브랜드로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없어요. 없고 한국 차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로는 BYD 같은 중국 예. 자체 생산하는 예. 자신들의 전기차,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동차라고 하죠. 예. 그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전기차로 세팅을 새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부자들은 뭐 벤츠나 막 이렇게 그렇죠. 유럽차 예. 타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차 없어요.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 많이 진출했었는데 그 전부 다 이제 타오바오나 뭐 핀투어투어나 아니면은 뭡니까 찡동닷컴 뭐 이런 걸로 변화해서 우리가 좀 가서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사드가 아주 크게 부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건데 영향을 예. 미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사드로 인하여 뭐랄까 반한. 반한. 예.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속도로 나빠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또 뭐 상대적으로 또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예. 또 한국에서도 협중이 협중이 생기고. 또 강화가 된 거고요. 이게 한 10년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돌이켜 보면은 중국 내에서 우리의 소비재 제품의 판매는 급속도로 감소를 했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 정서적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갤럭시도 그렇고요. 예. 현대차도 예. 그렇고 예.
지금 이랜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다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롯데도 철수하고요. 예. 한편 보복도 있었고요. 보복.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산업 예. 구조가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도 네. 제품의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예. 성장도 있고. 예. 예.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 사드가 아니었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꺾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데 예. 어쨌든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단일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14억입니다. 예. 아니 최대 시장을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중국에 이제 민심 취재를 했는데 한중 협력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 분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콘텐츠에 대한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그다음에 케이팝. 저도 모르는 케이팝 스타를 중국의 청년들 누구라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문화적 소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자체는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명 이상 모이는 거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는 공안 막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케이팝 공연 같은 거 막 수십만의 막 아이돌 스타들 보러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데 이런 거 중국이 가능할까? 전 사실은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중국 이미 다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재를 얼마나 쓸까.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구? 이거는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성형 많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중국에 있었는데 한국 가서 고치고 와야 되는 이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됐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말이 끊겼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른바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제품들이 고전했던 이유도 하나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이른바 한한령 중국에서는 한한령이라는 없다고 막 그러죠. 뭐 정책도 없고 표현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분명하게 시작은 사드 때문이에요. 사드 보복의 어떤 일종으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건 맞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갈 때마다 각급 채널 제가 만나는 모든 채널의 이 우리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네. 그리고 우리 K-팝 공연 드라마 개방에 대해서 아주 뭐 입이 닳도록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네. 사드로 시작된 건 맞는데 예. 보니까 이게 체제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이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쉽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체제 위험 요소로 봅니까 중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지금 중국의 사실상 뭐 기술 발전이랄지 뭐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 뭐 딥시크 막 이렇게 하지만 네. 뭐 전기차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뭐 배터리도 그렇게는 하겠지만 사실 또 민생 경제로 들어가 보면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하여튼 이 소비 여력은 많이 약화됐어요. 민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모여서 혹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할까 봐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표출될까 봐서 그런 염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또 특이한 현상은 그래서 K-팝 공연 대규모 K-팝 공연 불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드라마 방송에서 안 나와요. 옛날 그렇게 많이 나오던 맞아요. 게. 요새 가면 목욕탕집 사람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중국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폭삭 소가수다를 본 중국 국민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눈물 나요. 더구나 그게 가족 드라마. 중국 휴먼 가족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 그래서 목욕탕집 사람들 맞아요. 그래도 폭발적인 인기였었어요. 그때 최고위층도 집에 가면 그거 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놨는데도 다 보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다 뒤로 VPN 다 켜고 다 봅니다. 저 시진핑 주석께서 예. 뒷문 말씀하셨는데 험한 뒷문으로 다 뒷문으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재권 생각하면 뭐냐면은 우리는 참 그런데 이게 예. 이제 그 뭔가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냐 이런 표현도 네네네. 이번에 쓰셨잖아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예. 개방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 뚫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뚫었다 예. 이런 예.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와 예. 관련해서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K-팝 공연도 예. 사실상 저는 뚫렸다고 봐요. 뚫렸다. 다만 이제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안 가는 선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은 3선, 2선, 1선 이런 도시들이 그렇죠. 도시 형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 아마 그렇게 1, 2, 3, 4 다 있죠. 지방부터 이렇게 서서히 풀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북경에서는 못하지만 저기 어디 웨이하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거기보다는 조금 더 큰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한한령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이게 한꺼번에 다 끝났다가 아니고 네, 제목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뚫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뚫은 건 확실하다. 예, 그건 뭐 확실한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음 석자 한꺼번에 녹겠냐? 근데 녹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녹진 녹죠. 예. 봄이 갑자기 안 오듯이 예. 봄이 오면 또 그 사르르.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하도 이 문제에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뭐 성격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중국의 역사를 한번 봐보자. 중국은 주변 국가 심지어 유럽까지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걸 중국화해서 그렇게 발전해온 나라가 중국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한류 한국 문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중국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죠. 그럼 뭐래요? 중국 웃죠. 고위층들이 웃죠.